자, 아직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 상승장에 머물러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승장 후반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후반기에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은 신축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신축 아파트들이요, 좀 초강세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뭐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요. 또 맞물려 또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대출이 축소가 됐죠. 그리고 초고가 시가 15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가 아파트죠.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초과분의 20%밖에 LTV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9억 이하인 주택들이 풍선 효과, 이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됐고요. 그래서 이 일대의 신축 아파트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상승장 초기 때처럼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하실 분들은 높은 수익률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나중에 향후 이제 부동산이 침체가 도래됐을 때 좀 이 떨어질 낙폭을 조금 더 지탱해 줄 수 있는 아파트를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는 저는 신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신축보다 더 좋은 건 이 관리 처분이 난 입주권이 가장 좋은 수단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그 입주권이 가장 좋은 뭐 부동산이겠죠, 그죠?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그 입주권 또한 나중에 이제 신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미래성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9억이 초과되는 분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중도금 대출이 발생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보유가 많으신 분들만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대부분의 분들은 입주권보다는 이 신축으로 조금 더 선회해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향후에 미래 가치가 너무나도 다분히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유효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매매 금액과 투자 금액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접근하는 건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비 사업들, 뭐 초기 단계에 있는 정비 사업들은 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향후에 이 침체가 도래됐을 때 떨어질 낙폭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거고 프리미엄 값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으로 조금 더 선회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축 대장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주택 보급률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모든 상품의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죠? 요 지금 주택 보급률 또한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무주택 비율은 약 51%가 있습니다. 서울에 전월세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51%예요. 자가 점유율은 49%예요. 실제로 자가 전입신고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약 49%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약 95%예요. 이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49%인데 보급은 95%가 됐대요. 이 말은 결국엔 뭐죠? 다주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주택 보급률은 95%예요. 그러면 한 가구당 이제 한 채씩은 있는 꼴이죠. 그죠? 한 가구당 한 채씩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이제 엇비슷해졌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그럼 비슷해졌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좀 정체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자, 수요와 공급이 엇비슷해졌을 때 결국엔 이 수요층의 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수요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 수요가 어디에 이동하냐에 따라서 이 어떤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냐에 따라 가격의 향방이 달라질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신축과 구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축에 거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구축에 거주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신축에 거주하고 싶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수요층의 이동은 신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신축의 쏠림 현상이 있고 여기에 또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또 가격이 향방이 달라지겠죠. 신축으로 가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신축에 서울에 공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서울의 신축 공급이 앞으로 더더욱 더 없을 겁니다. 근데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없어. 그럼 이 수요층은 또 어디로 유입될까요? 자, 무주택 비율로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청약을 기다려야 되니까. 서울에 로또 청약되면 강남권역은 뭐 그냥 기본 10억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축 못 가니까 이제 무주택 전월세 가면서 어떻게 해요? 청약을 기다리겠죠. 이 비율 또한 너무나도 많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 수요층의 선택을 못 받은 이 구축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 가치가 앞으로 이 구축 아파트들은 좀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구축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연식이 20년 차 이상 된 아파트 구축이라고 하는데, 뭐, 재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값어치는 상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수요층의 선택을 못 받은 구축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축의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러면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가격의 향방은 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축보다 당연히 신축으로 가셔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 주택 보급률에 있어서 이 수요층의 이동이 신축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 더욱더 강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나이대가 있어요. 나이대. 이 비율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절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일단 사회 구성원 중에 이 사회 경쟁력이 높은 연령층은 어떤 연령층일까요? 대부분 30대, 40대, 70대가 있습니다. 70대에도 당연히 사회 경쟁력에서 높은 수준을 또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 우리 30대, 40대 젊은 층들보다는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 몸도 조금 쇠퇴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30대, 40대에 비하면 당연히 또 더더욱 쇠퇴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뭐 저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저는 이게 아파트와 또 비교를 해드릴 텐데 아파트도 비슷하다. 자, 5년차, 10년차, 20년차가 있습니다. 자, 5년차, 10년차는 당연히 자재도 새 거고 그리고 수요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에서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우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20년차 되는 이제 아파트는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건물에 대한 노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이 건물의 노후도가 시작되는 시점은 약 15년 차부터 시작이 되고요. 20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감가라는 게 생길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건물의 노후도뿐만 아니라 이 경쟁력에 있어서 황금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면에서 신축과 비례했을 때 당연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축으로 좀 가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또 나와져 있는 거고요. 또 상품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교를 한번 해드리는 건데요.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얘기들이에요. 해외에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상품 해외에서 구입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아니면 국내에서 이 직구나 아니면 병행 수입으로 해외 상품 조금 값싸게 구입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낡아지거나 고장나면 AS를 해줄까요? 국내 대리점에서? 안 해주겠죠. 그죠? 누가 해줘요? 해외에 산 건데. 해외 그 대리점 가서 하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수선집에 맡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없어요. 그죠? 자, 그럼 국내에서 사용한 거 사용하다가 낡아지거나 고장날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소멸돼요. 그죠? 소멸됩니다. 근데 국내에서 조금 값비싸게 샀지만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낡아지거나 고장나면 AS를 해주나요? 해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새 것처럼. 당연히 요 앞전에 소멸되는 것보다 다시 재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치적으로 더 가치 판단에 있어서 가치가 더 좋은 상품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아파트도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소멸되는 게 있고요. 그죠? 아파트에서 다시 재생이 돼서 재건축을 해서 신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왜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후자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소멸되는 아파트는 값어치를 더더욱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재건축은 안 될 거고요. 그럼 리모델링으로 우리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리모델링으로 쉽게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역에 이 30평대의 기준에서 아파트 가격대가 대부분 15억을 넘어섭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파트 마포구역에 있는데 한 6억대, 7억대 합니다. 그죠? 입지는 좋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뭐 교통편도 좋고 거주의 쾌적성도 좋고 공원도 있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조금 입지는 좋은데 가격이 좀 저렴한 부동산에 거주자가 많이 유입됩니다. 실거주자. 그죠? 근데 실거주자가 6억대, 7억대 하는 이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을 해서 집을 취득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집값의 그 리모델링을 추진을 한다면 분담금이 발생이 될 텐데, 그 집값의 거의 약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이 분담금으로 내라고 하면 그분들이 낼 만한 그런 그 여력이 되실까요, 과연?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아파트의 소득 수준, 그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매매 금액에 따라서 리모델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사실 되기에는 이런 지역들 20년 차 이상 된 이런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구축 아파트들은요, 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해서 지금 수평 중축으로 될 만한 된 사례의 아파트들이 사실 손가락이 뽑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용산 일대 또는 광남 일대의 아파트들이 이제 대부분 있는데, 분담금이 뭐 한 2억에서 최고 한 3억대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들이 대부분 10억이 넘어서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을 다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소규모였죠.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대부분 나왔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저기 대치동에 레미안 하이스턴 아파트 또는 저기 강남 일대 로이뷰 아파트 있죠. 청담 자이 옆에. 그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20억대가 훌쩍 넘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도 받쳐주고 매매 금액도 받쳐주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이제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뭐 강북권역에 있는 20년 차 된 아파트 구축들은 대부분 이제 세대수도 많고 이 매매 금액도 저렴하고 대부분 실거주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 있어서 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소멸되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재건축이 안 되고 리모델링이 안 되면 결국엔 슬럼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는 이 신축 아파트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 상승장 기조에 있을 때 사실 지금 들어간다고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 접근 방식은 향후 부동산이 침체가 됐을 때 조금 이 하방 경직성이 좋은 아파트, 특히 이 가격의 하락폭이 좀 방어가 될 수 있는 낙폭이 적은 부동산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도 당연히 입지는 좋아야 됩니다. 그죠? 입지가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부동산이라는 건 아무리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개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성.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학급이 있습니다. 한 학급. 그 중에 전교 1등인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전교 1등이 있다라고 해서 그 학급 학생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결국엔 꼴등인 학생도 있고, 그죠? 또 중간층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좀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교 1등이 있다라고 해서 한 학급을 우수 학급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개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치가 있을 만한 아파트인지 가치가 좀 부족한 아파트인지에 따라서 나중에 가치의 향방이 달라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는 당연히 좋은데 개별성이 더 좋다면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실 대치동이 좋습니까? 아니면 개포동이 좋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근데 당연히 입지 면에서는 당연히 대치동이 훨씬 더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그 대치동 일대의 준신축이죠. 아이파크나 아니면 도곡렉스의 상승률과 자, 개포동의 일대의 게레블이라고 합니다. 레미안 블레스티지를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장에서 어떤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갔을까요? 궁금하시죠? 개포동의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지면에서는 개포동이 대치동과 비교했을 때 조금 뒤떨어져 있겠으나 그 일대의 신축 아파트가 오히려 개별성으로 봤을 때 가치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상승률을 조금 더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상승장 기조에 있을 때는 당연히 공급 물량이 많은 곳에 들어가야지 주변의 시너지 효과를 계속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취지는 뭐죠? 부동산 침체기를 대비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 물량이 현저히 적은 곳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 떨어지는 낙폭도 좀 방어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가 현재 조금 더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전세가가 좀 높은 부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지금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아파트가 사실 지금은 상승률이 많이 높겠으나 나중에 이런 뭐 침체기 도래 시에는 그런 이 상승이 높은 부동산들, 투자자가 많이 유입된 부동산들은 또 낙폭이 클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플랜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투자자가 많이 유입된 것보다 오히려 실수요가 받쳐줄 수 있는 부동산을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전세가가 탄탄하다라는 이유는 결국엔 수요층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저는 그래요. 이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건 실수요가 한 70%, 그리고 투자 수요가 약 한 30% 정도가 돼야지 좀 좋은 부동산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완전히 실수요만 있는 부동산은 좋지 않죠. 그죠? 투자자가 어느 정도 유입돼서 계속 호가를 내고 그 호가를 또 누군가가 사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층층이 단계별로 쌓아가야지 우리 아파트도 가격 상승폭을 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어느 정도 유입이 돼야지 좋은 부동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보셔야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주택을 처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 구축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구축 아파트. 자, 20년 차 이상 가지고 있는 구축 아파트 있어요. 앞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결국엔 지금 상승장 기조에 있을 때 타이밍을 잡고 처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결국엔 이런 나중에 향후에 침체기가 도래 시에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뭐 매도의 거래량이 뭐 급감할 텐데, 그 시기가 도래된다면 지금도 당연히 이 시기 때도 급감될 겁니다. 왜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금 내가 내놓고 싶어도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그 사야 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매수자도 결국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상승장 기조에 있을 때 내놔야지만 그나마 좀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타이밍, 가장 좋은 타이밍은 지금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내놓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당연히 이 입지 면에서 조금 더 동떨어져 있지만 또 뒤떨어져 있지만 이 하급지로 신축 아파트로 보셔야 되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거주자 입장이라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교통편 2호선 라인 저도 보고 싶고, 그죠? 9호선 라인 보고 싶고, 그리고 뭐 학군 좋은데 당연히 보고 싶고, 당연히 다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뭘 하나를 얻으면 뭘 하나를 포기해야죠.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주의 쾌적성을 원한다면 투자성이 당연히 결여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하급지에 투자성이 있는 신축 대장 아파트 내가 간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은 못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지금에 있는 이 장에서는 조금 더, 상승폭을 좀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하고자 하시는 분들, 구축을 처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지금 상승 기조에 있을 때 타이밍을 잡고 보시고, 이보다 조금 더 하급진, 그래도 신축 대장급 아파트를 보시는 게 가장 지금 타이밍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부동산 하반기
후반기에 접어든 이 상황에서 처분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니면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향방에 대해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축 아파트로 좀 선회해서 하급지라고 하더라도 그 일대의 신축 아파트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이 새해 구정에 많은 뭐 이슈와 그리고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로 웃으면서 여러 담소들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9억 이하 아파트가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